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포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드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한 베스트셀링 모델을 출시하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시는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이 하반기 올해 10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수입 대형 SUV 시장의 거의 지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받아온 그런 모델입니다. 5세대에서 이번에 6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만큼 정말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정말로 많은 부분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5세대에서 6세대로 바뀐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6세대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에는 세 가지의 큰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의 변화, 세 번째는 전동화 모델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동화 모델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세 가지는 어떤 큰 변화를 맞이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 엔진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 에코부스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엔진, 직렬 4기통 엔진이고요. 그 다음은 3.0 에코부스트 엔진입니다. V6 트윈 터보 엔진이고요. 다음은 3.3 자연흡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3.0L V6 트윈 터보와 13.3kWh 배터리가 결합된 PHEV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총 4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의 엔진 사양이 모두 다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메인 엔진인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먼저 들어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3.0L 에코부스트 엔진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도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입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PHEV 모델은 2020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입할 예정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하이브리드 모델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국내에 적용할 예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먼저 확실하게 들어올 엔진은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먼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3 에코부스트 엔진은 5세대에 대비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익스플로러는 272마력의 41.5토크의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었던 2.3 에코부스트 엔진이에요. 하지만 6세대 익스플로러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력은 300마력까지 올라갔고요. 토크는 42.9토크,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6단 트랜스미션에서 무려 10단 자동 변속기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10단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벤츠는 9지트로닉, BMW도 8단 트랜스미션이고요. 현대도 6단, 8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가 10단 변속기를 채택하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트랜스미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6기통 가솔린 엔진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세대 모델은 3.5L V6 자연 흡기에 294마력, 35.3토크,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세대 익스플로러로 넘어오면서 3.0L V6 트윈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365마력의 52.5토크로 굉장한 출력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6기통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세대에 비해서 6세대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L 엔진도 에코부스트 엔진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뤘지만 3.0L V6 트윈 터보가 결합이 되면서 출력 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된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 변화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제 차체 뼈대, 사람의 뼈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변화인데요. 5세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의 D4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6세대로 변화하면서 후륜구동 기반의 CD6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었다라는 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플랫폼이 무려 전륜구동 기반에서
후륜구동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뼈대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완전한 풀체인지의 풀체인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전륜구동 기반에서 후륜구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형 CD6 플랫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즈의 구분 없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리고 4륜구동, 올휠 드라이브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넓은 휠베이스 확보가 가능하고 10단 트랜스미션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한 기술력이 접합된 신형 플랫폼이다 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CD6 신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출시될 포드 모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플랫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형 CD6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제가 넓은 휠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익스플로러와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장 전체 길이는 6세대 신형 익스플로러가 10mm가 더 깁니다. 그리고 전폭 너비도 9mm가 더 넓고요. 전고,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탑승객들이 느끼는 실내 거주성은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가 165mm가 더 넓어졌어요. 대신에 공차 중량은 무려 270kg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커지고 더 길어졌는데 공차 중량, 무게는 더욱더 가벼워졌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 신형 CD6 플랫폼의 기술력인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대형 SUV,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로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대형 SUV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SUV들은 또 뒤에 트레일러와 같은 것들을 많이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5세대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무려 견인력은 1044kg의 견인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요. 굉장히 높은 견인력을 소유하고 있는 6세대 신형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수를 받아 마땅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의 스펙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동화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건데요. 이전까지 포드 익스플로러는 전혀 전동화와 관련이 없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에는 전동화 모델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지만 신형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의 스펙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3L 트윈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서 318마력에 44.4토크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익스플로러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3.0L V6 트윈 터보 엔진과 13.3kWh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WLTP 유럽 기준으로 해서 450마력에 85.6토크 합산 출력이긴 하지만 정말로 높은 마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85.6토크면 정말로 토크 깡패예요. 그리고 순수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30마일, 약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WLTP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 오게 되면 순수 전기 주행 가능 거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벤츠 GLC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유럽 기준은 굉장히 높았지만 한국에서는 15km 밖에 못 갔기 때문에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인증을 새로 받게 되면 48km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PHEV 모델은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요. 신형 익스플로러 PHEV 모델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0년까지 조금 내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올해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초부터 사전 계약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쟁쟁한 경쟁 차종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일단 9월에 기아 자동차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하비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벤츠의 풀체인지 모델 GLE 클래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제네시스 GV80이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19년식 팰리세이드의 최상위 트림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무려 5가지의 굉장히 매력적인 SUV들이 하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기아자동차 모하비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신형 익스플로러와 어느 정도 겹칩니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혜자스러운, 굉장히 착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GLE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정도 가격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GV80도 최하위 트림이 6천에서 최상위 트림 8천만 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신형 모하비와 팰리세이드와 어느 정도 경쟁하지 않을까. 물론 수입과 국산 브랜드의 차이는 있지만 금액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요 두 개의 차종과 충분히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들이 있어요. 신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메리칸 감성, 그리고 수입차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산차들은 유지 보수비와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겠죠. 그래서 아마 출시가 되고 나면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신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높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대형 SUV이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플랫폼도 변화가 되었고 엔진 성능도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구입하실 거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SUV 싸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6세대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플랫폼, 그리고 전동화 모델이 추가된다라는 세 가지 주요 변화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에 자세한 옵션이나 스펙이 더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차종과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